건강할 때 건강함을 지키는 것은 의외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 제레미 벤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 박민수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건강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장이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 건강은 면역력에 직결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오늘은 왜 면역력을 위해서는 장 건강을 지켜야 하는지, 또 건강한 장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도 2400년 전 이미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면역에서도 장만큼 중요한 장기는 없습니다. 우리 장은 영양 흡수와 소화는 물론 면역과 관련된 필수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장기죠. 먼저 소화합에서 영양 공급을 담당하는 장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곧바로 적신호가 켜집니다. 장 건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장내 세균숲이죠. 장 속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우주, 장내 세균숲의 균형이 깨어지면 면역력은 물론 우리 건강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장내 세균숲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장 점막에는 무려 100조 마리가 넘는 장내 세균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만 해도 400에서 500까지나 되며 세균들의 총량은 무려 1에서 1.5kg에 달합니다. 장내 세균들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에 관여하며 앞서 말한 것처럼 면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건강한 장내 세균숲과 장 점막은 외부 공기나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각종 세균, 바이러스,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장내 세균숲의 균형이 깨어지고 차츰 장 점막도 손상되면 장벽을 통해 외부 침입자들이 쉽게 파고들게 됩니다. 장 점막에서 차단되지 못한 외부 침입자들은 우리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 외부 침입자들이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은 전신염증, 만성염증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장내세균 가운데 특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균들을 유익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셨을 락토바실러스균이나 비피더스균 등이 대표적인 유익균에 속합니다. 장내 다양한 유익균은 우리 면역력을 지키는 군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장에 존재하는 세균을 다른 신체 기관으로 이식하면 곧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장내 세균총은 자신에게 맞게 쓰이게 된 내 몸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인데요. 비록 장내 유익균이 별개의 생명체이지만 우리 장에 최적화된 상태로 자리를 잡고서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장내 세균과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내 세균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화, 당뇨, 비만, 암, 스트레스성 질환, 염증성 장질환 같은 질병이 장내 세균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내 세균이 면역 시스템 자체를 훈련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이나 호흡을 통해 들어온 외부의 항우는 장 점막에 사는 장내 세균에 의해 1차적으로 공격을 받고 동시에 신속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세균은 우리 면역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마치 훈련 코치처럼 면역계를 훈련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장내 세균숲은 유전자 발현 스위치 역할까지 하면서 특정 유전자가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설령 부모에게 취약한 유전자를 물려받더라도 이를테면 암에 쉽게 걸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장 속의 유익균을 충분히 유지하고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어서 유익균의 활성도를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면 해당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지 않도록 해서 암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정제당, 단순당의 과잉 섭취와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의 결핍 같은 장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나쁜 식사는 장 건강을 해치는 큰 적입니다. 나쁜 식사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각종 성인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불균형한 식사는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켜서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각종 장 관련 질환과 대장암 같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장을 해치는 음식과 함께 각종 약물의 무분별한 사용 역시 장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가령 항생제 오남용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연구에 따르면 항생제를 투여하고 불과 며칠 만에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확연히 줄어들고 항생제 내성이 나타난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장내 유익균은 전체 장내 세균 가운데 약 30%, 유해균은 5에서 10%를 차지하는데요. 이런 유익균을 통틀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아직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이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는 식이요법을 진행하면 암, 심장질환, 우울증, 간질환, 항생제 유발 장염, 염증성 장질환, 천식, 자가면역질환, 노화, 비만 등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보호막 형성, 장내 산도 조절, 인체 면역 조절, 항균물질 생성, 장관 내 병균과의 경쟁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에 의해 우리 장점막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장점막 세포는 단일 세포층으로 세포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로 체내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또 장점막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지만 어떤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죠. 즉, 물이나 영양분은 받아들이고 각종 독소나 유해물질은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막이 손상되면서 장벽이 무너지고 세포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각종 독소나 유해물질, 세균 노폐물이 곧장 몸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장벽을 뚫고 들어온 각종 독소나 유해물질, 세균 노폐물이 우리 몸 전신에 걸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장점막을 뚫고 들어온 유해물질 그 자체로도 염증을 유발하지만 체내 염증 유발 물질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장점막이 손상되어 장 상피세포 간의 결합이 느슨해지는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장점막 세포 사이에 침미 결합이 약해지면서 그 사이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평소 통과할 수 없었던 고분자 물질들이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의학적 명칭도 장간 투과성 증가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영양소 취급이, 알코올 과다 섭취, 스트레스, 진통소염제 오남용, 과도한 당 섭취, 항생제 남용, 저산증으로 인한 소장세균 과다 증식 증상, 위험약의 무분별한 남용 등이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 각종 정신질환, 치주질환, 순환기 질환, 간질환, 피부질환, 근고격계 질환, 소화기 질환, 생식기 질환 등 많은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점막을 뚫고 들어온 유해물질은 우리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염증세포를 자극해 다량의 염증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염증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증상을 만성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되죠. 복통과 복부 불쾌감, 소화불량, 가스 가다 배출, 변비, 묽은변이나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비롯해 식은땀, 만성피로,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생기고 감기, 방광염, 장염이 자주 발병하고 관절통이나 근육통, 호흡곤란과 천식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불안, 초조, 우울, 기억력 감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관찰해보면 장 건강 악화로 한두 가지 질병만 앓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질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장점막 손상으로 인한 장누수 증후군과 면역력 저하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과 만성염증, 면역력 저하가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건강을 점차 악화시키고 질병에 취약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 늘어난 염증 역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만성염증은 많은 질병의 원인인 동시에 주요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자극 증상 없이 각 장기와 혈관에 장기간 계속되는 나쁜 염증인 만성염증은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주범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신체 각 부위를 손상시키죠. 만성염증은 비만,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부터 섭진, 건성 같은 피부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만성염증이 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체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염증은 정신건강에도 나쁘죠. 만성염증이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혈관 염증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손상된 장점막을 뚫고 지속적으로 외부의 유해물질이 침투하면서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설명한 장 건강 악화와 면역력 저하, 질병 발생의 거대한 커넥션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 원인에 의해 장점막이 손상되면 장누수정물이 생기고 동시에 장점막을 뚫고 들어온 유해물질이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당연히 장내세균총 역시 불균형 상태에 빠지겠죠. 그러면 우리 면역력 역시 점차 떨어지거나 면역의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서 거론한 셀 수 없이 많은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 건강 악화와 면역력 저하, 질병 발생은 이런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면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막이 손상되어 생긴 만성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손상된 장점막을 회복시키는 OR 전략에 따라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OR 전략은 1단계 리무브, 2단계 리플레이스, 3단계 리이노큘레이트, 4단계 리페어, 5단계 리발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단계 리무브, 제거 단계에서는 장점막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치료에 집중합니다. 제2단계 리플레이스, 대체 단계는 부족하거나 한정된 소화효소나 소화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는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3단계인 리이노큘레이터, 접종 단계에서는 유산균과 같은 우리 몸의 이롱균들을 장 속에 보충해주는 치료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제4단계 리페어, 재생 단계에서는 손상된 장벽을 회복하고 복구하는 치료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 5단계인 리밸런스, 균형 단계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생활습관, 식습관, 수면습관, 스트레스 조절, 운동 등을 교정해 장점막 손상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피하기, 약물 복용 줄이기, 소식 실천하기, 스트레스 관리 능력 키우기, 충분한 수면 실천하기 등이 마지막 5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특히 5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은 장점막 손상을 막고 장내세균수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들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식후 30분 천천히 걷기나 하루 7,000보 걷기, 건강한 장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앞서 나쁜 식사가 장을 망친다고 말씀드렸죠. 장 건강을 위한 영양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을 살리는 음식, 장을 죽이는 음식에 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아프면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인지에 관해서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을 지키는 군대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장 건강과 면역력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강한 장, 높은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주치 박민수 박사였습니다.